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선우는 아들 준영의 바람대로 함께 고산을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태호의 행동은 떠나려는 이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선우는 겁먹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실장에게 약속을 제안한다. 주인 없이 텅 빈 선우의 집을 찾은 다경. 이제 자신 안에 있던 불안의 실체를 목도할 시간이다. 신중하게 생각해. 어쩌면 너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 이제는 13에서 16회까지 단 4회 방송만을 남겨두고 애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12회 방송 말미. 이태호는 지선우의 집으로 찾아와 그간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 강렬한 키스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죠. 사실 이 장면에서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두 사람이 합치나 싶더니만 지선우가 그 결혼만큼은 지키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과연 지선우와 이태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남은 방송에서는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한 요주의 인물인 여다경이 그 죗값을 치르게 될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회장도 도매급으로 그 고통을 분담해야겠죠. 과연 결말이 어떻게 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전의 반전은 마지막 회까지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부부의 세계 김희애와 박해준의 듀얼킹 관계의 전진서가 혼란을 몰고 온다. 8일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측은 13회 방송을 앞두고 파국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준영으로 인해 흔들리는 지선우, 이태호를 포착했다. 세 사람의 굳은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을 예고했다. 종영까지 단 4회만을 남겨둔 부부의 세계는 복잡하게 얽힌 인물 간의 심리 변화를 통해 사랑의 민낯과 관계의 이면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지선우와 이태호의 관계는 절정을 넘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선우는 아들 이준영을 위해 박인규 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태호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구했지만 한 번의 선택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아픔과 상처가 뒤섞인 감정을 쏟아내며 입을 맞춘 지선우와 이태호, 그리고 여다경의 관계는 기로에 서게 됐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서 지선우와 이태호의 사뭇 달라진 관계 구도가 눈에 띈다. 흔들리는 지선우의 눈빛과 곁에 선 이태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두 사람에게 닥쳤음을 암시한다. 지선우와 이태호의 파국이 남긴 후유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준영은 골마버린 상처만으로도 견디기 버거운 상태다. 피할 수도 없이 어른들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지켜봤던 이준영은 이미 지선우, 이태호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준영의 공허한 눈빛에서 위태로움이 느껴진다. 8일 방송되는 13회에서는 골물대로 골문 이준영의 상처가 결국 터진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격동이 드러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결국 이혼 때문인 거죠? 라는 지선우의 자책은 늦어버린 걸까? 이준영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상습 도벽도 수면 위로 떠오른다. 혼란 속에 이준영의 감정도 폭발한다. 서로 지긋지긋하게 끝장 다 봤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만나라는 길라는 지선우와 이태호를 날카롭게 찌른다. 정말 나 없이도 잘 키울 자신 있어? 라는 지선우의 얼굴은 결심을 굳힌 듯 보인다. 지선우가 고산을 떠나 지독하게 올감했던 감정과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부의 세계 제작진은 지선우와 이태호는 애써 외면했으나 여전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파국이 남긴 이준영의 깊은 상처까지 맞닥뜨리며 다시 위기를 맞는다. 이준영의 방안은 결정적 변곡점을 맞는 이들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 선택과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귀띔했다. 14회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지선우가 이준영에게 버림 아닌 버림을 받고 결국 자신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것이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바닷가 지역으로 예전 동료였던 나강석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찾아오는데 그 후 많은 생각 끝에 결국 바닷가에 몸을 맡겨버리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묘하게 죽기 직전 아들 이준영이 스쳐 지나갔고 또 정신과 의사 김윤기 선생이 찾아서 그녀를 구출해줬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여다경의 계획은 결국 하나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데 계속 조바심이 났던 여다경은 이준영과 딸 제니가 함께 있을 때 제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이유를 결국 색안경을 끼고 이준영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 큰 소리로 뭐라고 하고 결국 이준영은 참지 못하고 엄마인 지선우에게 SOS 연락을 하고 지선우는 바로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구해준 김윤기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차를 몰고 말이죠. 여기서 봤을 때 정말 아들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캐릭터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보냈을 텐데 여다경은 이준영을 끝까지 보내려 하지 않고 결국 지선우와 말싸움을 하는데 당신 정상 아니잖아. 학폭도 내가 막았잖아. 라고 흥분하며 말하는 여다경에 비해 차분하게 지선우는 네 결혼 네 가정 지키고 싶었으니 네 맘한다. 그런 절박함 간절함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짚히기도 한다. 라며 말을 했지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결국엔 이태호 나랑 잤어이 한마디를 날려버립니다. 절묘하게 14회가 끝이 나고 마지막 회까지 2부작밖에 남지 않은 상황 계산대로 15회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인류타 격타를 크게 날린 지선우.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날려줄 공격이 바로 7회의 그 떡밥. 여다경의 침실에서 화장품, 속옷방에 물건 등 모든 취향이 나와 같다며 왜 시계도 계속 내가 골라줬던 그 시계를 차고 있겠냐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공식 예고편 설명에서도 아들 준영이 고산을 떠나서 단둘이 어딘가로 가자고 하는데 그토록 고산을 떠나라는 이태호였지만 못 떠나게 또 붙잡는데 결국 겁먹은 이준영을 지키기 위해 이 실장에게 약속을 제한. 그 약속은 바로 텅 빈 지선우의 집에 여다경이 오게 하는 것. 이제 이태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신중하게 생각해. 너도 이제 이태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라고 나와 있는 대로 전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 지선우와 이태호는 영영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여다경은 결국 포기에 이르게 되겠지요. 예고편에서도 이미 파멸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사실 막대한 돈을 기반으로 한 영화회사 사업이라 여회장에게 버림을 받으면 사실상 거짓 신세나 다름이 없는데 원작대로 하면 이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선우에게 찾아가면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못하면 결국 또 선택할 길은 자살 시도.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원작의 닥터 포스터의 루트로 가느냐 오리지널 엔딩으로 가는지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작 마지막 회는 학교에서 이준영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준영은 사라지고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메시지가 오고 결국 실종자 명단에 올리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데 시즌1과 시즌2 그리고 한국적 내용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어서 그런지 오늘 바닷가에서 목숨을 끊으려는 지선우의 장면은 사실 원작 닥터 포스터 시즌 14회에 있던 내용입니다. 비교적 앞부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극적인 장면에 쓰기 위해 아껴뒀다. 순서 배치를 결말에 가까워 14회에 배치를 했더군요. 원작대로라면 초반에 시도를 하고 끝에 정신을 차리고 여다경의 집에 가서 여다경의 부모에게 이태호가 여다경과 불륜 관계인 것을 털어놓는 순서로 갑니다. 원작과 결말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중간중간 순서와 새로운 캐릭터에 이은 사건 부분 추가로 이어지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원작 닥터 포스터 시즌2 엔딩 말고도 좀 새롭게 오리지널 엔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15회를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두 아이 모두 제 시간에 잠이 들었고 재우다 같이 자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랜만에 잠들지 않았고 처음으로 본방을 보았지요. 이번 부부의 세계 14회를 보면서 원작 결말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원작에서는 태호 역할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부부의 세계는 지선우가 자살을 시도하네요. 분명 태호는 다경에게서도 버림받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14화 14회 줄거리 리뷰 시작합니다. 준영은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지요. 떠나려면 정리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다고 엄마랑 상의할 것들이 있어서 태호가 그날 집에 왔었다고 준영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모를 것 같냐며 둘 다 내 핑계 좀 그만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는 준영 집으로 돌아온 준영과 태호. 다경은 준영과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라면서 외출할 때도 자기한테 허락받으라고 하는데 왠지 숨 막히게 하네요. 재혁은 명숙에게서 예림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며 해줄 게 있다는 거에 행복하다 합니다. 뭔가 이 환자 깨름칙하더니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전날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약을 처방했는데 난종이 터지면서 통증이 심각하게 오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지선우는 보호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지만 명숙은 함부로 죄송하단 말 하지 말라고 지선우에게 충고합니다.
결국 지선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챙겨 고산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태호는 다경의 훈육 방식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준영이도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두 사람 의견이 달라지는 듯하지만 태호가 바로 사과해요.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이제부터 우린 완벽할 거야. 재혁과 예림은 선우 얘기를 하며 어디 갔을까 궁금해하며 의사를 그만두고 심란해서 그렇겠지라고 예림이 말하자 재혁은 그 자식이 심란하겠네 라고 합니다. 고산을 떠난 선우는 마 선생님을 찾아가고 마 선생님은 윤기에게 전화해 선우 여기 왔다는 말에 안도합니다. 병원장은 명숙에게 부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며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원장 자리는 설명숙에게 돌아가네요. 태호는 사라진 선우의 찾기 위해 선우 집으로 갔고 그 앞에서 예림과 마주치며 예림은 서로 할 만큼 했잖아요. 괴롭힐 만큼 괴롭혔고 준영이까지 차지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언니 좀 놔줘. 라고 충고합니다. 제가 못 견디겠는 건 아이가 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겠죠. 라고 마 선생님에게 물으니 상처 준 주제에 이해까지 바라면 큰 욕심 아닌가. 미움이든 원망이든 준영이 마음을 이해해줘. 시간이 해결해줄 거야. 마 선생님에게 선우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은 윤기는 놀라 찾으러 가고 선우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바다로 향해 걸어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던 그 상황을 생각하며 준영의 얼굴까지 겹쳐 보이는데 설마 했는데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히 쓰러진 선우를 윤기가 발견했고 윤기 품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본 태호는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간 태호는 여회장과 차 의원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별탈 없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마네요. 아줌마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제니를 준영 방에 놔두었고 제니가 넘어져 울었는데 다정은 준영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때렸냐며 다그치기 시작하고 준영 역시 큰 소리를 내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니 태호가 와서 준영을 때려 이래서 남의 자식은 함부로 키우는 게 아닌데 오히려 다경이 준영이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다 다 터졌네요. 마침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고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오열하는 준영이 목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선우. 솔직해지자 우리 준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결혼 네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태호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불안했던 거잖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네 마음이에. 그런데 그거 아니? 절박함 간절함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 결혼은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라고 충고해주는 지선우. 이태호 나랑 잤어. 모든 진실을 폭로한 지선우의 충격받은 여다경이로 인해 태호와 선우는 싸움이 시작될 거고 망상에 빠진 건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라고 다경이 애교편에서 말하는데 다경에게 태호는 버림받게 될 것 같네요.